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토론 배틀에서도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 탄핵의 강에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비판했었고요. 최근에 지지율 하락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압박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는 이 의원들 대부분 중진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선을 넘으셨네요.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쨌든 당의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염려가 계셔서 제가 대표로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것이고, 윤석열 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사실 대여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에 계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표현이 셀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의 명예도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정체 하락 추이에 관련해서 뭔가 심상치 않다, 우려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도대체 여의도 정치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즉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저는 뭐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좋은 분들의 조력을 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행보에서 같이 역할을 하기를 저희 당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지 않죠. 물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 바로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건데, 뭐 그런 거부감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이거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략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히면 12월이나 1월 달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외곽에 있으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런 중도층을 자기가 모아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각종 여론조사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어떠한 참모 기능이라든지 캠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변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본인 명의로 무엇을 발표하거나
무엇을 알려주거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단체 카톡방에도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대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변인한테 나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고, 아직도 다른 대변인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최소한 이번 주 주말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체제를 좀 정비를 해야 본인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캠프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제가 뭐, 조금 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로 예. 주말까지 해가지고 아마 윤석열 총장이 좀 캠프에 좀 체제를 개편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대구에 갔다 와서 대구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 그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정치권의 반응,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캠프의 상황실장, 총괄 역할을 하는 분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인데 그분은 정책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 도움 받고 대선을 치러본 어떠한 전직 국회의원 분에게 캠프에 좀 총괄을 맡겨서 제대로 된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개편을 준비 중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이 윤석열 캠프 내부의 분위기를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